엄마, 아빠가 왜 나를 죽이려고 했어? 병실에 울려 퍼진 딸의 절규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년간 의식 불명 상태였던 지혜가 마침내 깨어났지만 그 첫 마디가 이런 말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 민호는 창백해진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뭔가 끔찍한 진실이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제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52세이고 25년째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묵직해집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지켜보며 살아온 시간들이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27살이었습니다. 지혜를 낳고 첫 남편과 이혼한 직후였어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막막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지혜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널 키워줄게. 어린 지혜는 울음으로만 대답했지만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돌본 환자는 수백 명이 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할아버지부터 기적처럼 깨어난 교통사고 환자까지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 경험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환자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눈이 생겼고 의료진들과도 가족 같은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환자 상태 변화를 의사보다 먼저 알아차리시니까 25년 동안 배운 게 이것뿐이에요. 환자들이 제 선생님이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잘했고 고등학교 때는 이미 제 일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엄마, 저도 간병일 되고 싶어요. 그래야 엄마 힘을 덜어드릴 수 있잖아요. 괜찮아, 지혜야.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아니에요. 저는 엄마처럼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지혜는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저를 보면서 자란 덕분에 의료 분야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도 친하게 지냈고 방학 되면 저와 함께 간병 일을 도왔어요. 그런 지혜가 22살이 되었을 때 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호를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민호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건설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정말 예쁘네요. 엄마 닮아서 마음씨도 착할 것 같고, 감사해요. 이 아이가 제 자랑이에요. 앞으로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해도 될까요? 민호의 눈빛이 진실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재혼을 결정하기까지는 오랜 고민이 있었어요. 지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엄마, 민호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정말로 괜찮겠어? 네. 엄마, 이제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마세요. 지혜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민호와 결혼한 후 태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지혜보다 5살 어린 귀여운 아들이었어요. 우리 태준이 정말 예쁘다. 누나가 잘 돌봐줄게. 누나. 간 말을 배운 태준이가 지혜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민호의 어머니인 강씨 할머니도 처음엔 좋으셨어요. 겉으로는 지혜를 친손녀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지혜야, 할머니가 용돈 줄게. 공부 열심히 해라. 감사해요, 할머니.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지혜는 간호학과 4학년이 되어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준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누나를 무척 따랐습니다. 누나, 공부하느라 힘들지?
괜찮아, 태준아. 누나가 간호사가 되면 엄마 일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야. 우리 누나 정말 대단해.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민호의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건설 현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자재 주문이 확 줄어들었어요. 요즘 일이 좀 안 좋아. 괜찮을 거예요. 곧 나아질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민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더 큰 문제는 거래처 중 하나가 부도를 낸 것이었습니다. 몇 억 원의 손실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야.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많이 어려워졌어. 민호가 정확한 금액을 말하지 않아서 불안했어요. 그 무렵부터 민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베란다로 나가서 조용히 통화했습니다.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문 너머로 들리는 민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요? 아, 회사 일이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결코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았어요. 회계사와 세무사를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정리하는 일이 복잡해서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야 해. 많이 복잡한가요? 좀 그래. 하지만 곧 정리될 거야. 민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예전의 밝은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도 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지혜야, 너는 시험 준비만 열심히 해. 하지만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25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표정 변화를 읽는데 익숙해진 저였거든요. 민호의 눈빛에서 뭔가 절망적인 것이 보였어요. 태준이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까요? 응, 그래. 태준아, 누나도 같이 가요. 나는 공부해야 해서 힘들 것 같아. 에이, 조금만 쉬어도 되잖아요. 순수한 태준이를 보면서도 민호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사업상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3월의 마지막 주였죠. 아침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했어요. 주말에는 늦잠을 자는 게 습관이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오늘 뭔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뭔가 단단히 각오를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전 내내 민호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다시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아빠, 입맛이 없으세요? 좀 그래. 괜찮아. 아빠, 아프세요? 아니야. 태준아, 아빠는 괜찮아. 하지만 민호의 얼굴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민호가 지혜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아빠랑 드라이브나 할까? 드라이브요? 응, 요즘 시험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많을 텐데 바람이나 쐬자. 지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국가고시가 2달도 안 남았거든요. 공부해야 하는데. 조금만, 1시간만 다녀오자. 민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마지막 부탁을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지혜가 승낙하자 민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어요.
안도와 동시에 더 큰 괴로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주말에 드라이브를 가면서 왜 정장을 입는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은수가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고마웠어.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뭔가 작별 인사 같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평소에 말 못했던 걸 해보고 싶어서. 민호의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마치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정말. 드라이브 다녀와서 더 자세히 얘기해요. 그래. 민호가 제 어깨를 꽉 껴안았어요. 너무 오래, 너무 세게 안아서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아빠,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다음에 태준아, 오늘은 누나랑만 가야 해. 왜요? 누나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서 아빠가 얘기 좀 해줘야 해. 태준이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음에 꼭 저도 데리고 가세요. 그래, 다음에 꼭.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후 4시, 두 사람이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단순한 부녀 간의 드라이브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어요. 6시, 7시, 8시. 평소라면 저녁 시간 전에는 돌아왔을 텐데 연락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랑 누나 왜 안 와요? 조금 늦는 것 같네. 곧 올 거야. 하지만 제 마음도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9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민호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뭔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니야, 태준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10시가 넘어갔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혹시 박지혜 씨 보호자세요? 네, 그런데요? 응급실로 급히 오세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혜가 어떻게 됐어요? 자세한 건 병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태준이를 급히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응급실은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볐어요. 25년간 이런 곳에서 일했지만 내 가족이 환자가 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민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마에 상처가 있고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는 어디 있어요? 지혜는 수술실에 들어갔어.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수술실? 뇌 손상이 심합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얼마나 심한 건가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난 거예요?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를 했어.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혔어. 민호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은수가.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25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교통사고 환자를 봤어요. 사고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의 반응도 많이 봤고요. 민호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너무 차분했어요. 정말로 갑작스러운 사고였다면 더 동요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민호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처 패턴도 이상했어요.
운전자인 당신이 왜 조수석 승객보다 덜 다쳤어요? 그게 충격이 조수석 쪽으로 더 많이 갔나 봐. 에어백은 터졌어요? 응, 터졌어. 하지만 민호의 대답이 일관성이 없었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7시간 동안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간병인의 직업적 습관이었죠. 민호는 계속 내 잘못이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짜 후회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뭔가를 감추려는 것 같았어요. 새벽 6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심해서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어요. 깨어날 수는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안 돼. 안 돼. 지혜야. 민호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민호의 울음소리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연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그때는 그런 끔찍한 추측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지혜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무너졌어요.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고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있었어요. 지혜야, 엄마야, 들려? 하지만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민호의 이상한 행동들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병원이 제 집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7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지혜 곁을 지키는 게 저희 일상이 되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혜야, 엄마가 왔어.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더라. 매일 이렇게 말을 걸었지만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25년간 간병인으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의료진들과 금세 친해질 수 있었거든요.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환자 상태 변화를 우리보다 먼저 알아차리시네요. 오래 일하다 보니까 눈에 익어요. 지혜 씨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도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았어요. 특히 민호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점점 의심이 커졌거든요. 처음 한두 달은 민호도 자주 왔어요. 지혜야. 아빠야. 정말 미안하다. 지혜 곁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던 게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여보, 좀 더 자주 와주면 안 될까요? 나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회사 일도 바쁘고. 민호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더 이상한 건 민호가 의료진과 나누는 대화였어요. 선생님, 회복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돼요?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일까요? 왜 회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니라 포기하는 듯한 질문을 할까요?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보호자를 봤지만 민호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보통은 언제 깨어날까요? 뭘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어요. 생존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예요? 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생존 기간을 물어보는 걸까요? 더욱 의심스러운 건 보험 이야기였어요. 사고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민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혜 보험 때문에 서류 정리를 해야겠어. 무슨 보험이요? 생명보험. 추가로 가입해둔 게 있어. 언제 가입했어요? 저는 모르는데요. 사고 나기 전에 미리 해뒀어. 혹시 모르니까. 제 안에서 뭔가가 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저 몰래 보험을 가입했을까요?
그것도 사고 나기 전에. 얼마짜리 보험이에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이네요. 가입한 지 2달 정도 됐고요. 수익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강민호 씨로 되어 있어요. 그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5억 원이라니. 그것도 민호가 수익자라니. 더 이상한 건 지혜의 반응이었어요. 간병인 경험으로 볼 때 지혜는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고 눈꺼풀이 떨릴 때가 있었거든요. 지혜야, 엄마 목소리 들려? 그럴 때면 미세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호가 왔을 때는 달랐어요. 지혜야, 아빠야. 그럴 때면 지혜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해요. 평소에는 조금씩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하지만 25년 경력에 제 눈은 틀리지 않았어요. 지혜가 민호를 피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민호의 태도는 더욱 이상해졌어요. 은수가 너무 병원에만 매달리지 마. 뭔 소리예요? 지혜는 이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무슨 현실이요? 지혜는 살아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순 없잖아. 민호의 말투가 차가웠어요. 마치 지혜가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 할머니는 더했어요. 은수가 너무 지혜에게만 매달리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도 챙겨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지. 지혜도 제 딸인데요. 물론이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할머니의 눈빛에서 차가운 것이 느껴졌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호가 갑자기 지혜 방을 정리하자고 했어요. 너무 그대로 두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왜요? 지혜가 깨어나면 필요할 텐데. 깨어날까? 뭐라고요? 아니야. 그냥 조금씩 정리하자는 뜻이야. 민호의 말이 계속 바뀌는 게 이상했어요. 2년째에 접어들면서 민호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여보, 지혜가 그리워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또 그런 말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민호의 표정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3년째에 일어났어요. 어느 날 민호가 지혜의 의료진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들렸어요. 만약에 가족이 치료를 포기한다면?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가정적인 질문이에요. 환자에게는 생명 연장 의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포기하면 환자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 대화를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포기하는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의사 선생님과 무슨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야. 치료 포기 얘기를 했던데. 민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잘못 들은 거야. 하지만 민호의 식은땀이 이마에 흐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민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지혜와 관련된 끔찍한 비밀이라는 걸. 3년이 지나는 동안 쌓인 의혹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무서운 그림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3년째 봄이 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혜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갑자기 지혜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지혜야, 들려? 손가락이 또 움직였어요. 미세하지만 분명한 반응이었습니다. 급히 간호사를 불렀어요. 정말 움직였어요? 네,
분명히 봤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한 후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식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요? 며칠 안에 깨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소식을 듣고 민호와 강씨 할머니 태준이를 불렀어요. 태준이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태준아. 정말 기뻐요. 하지만 민호의 반응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로 왜? 좋은 소식 아니에요? 당연히 좋지.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강씨 할머니도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다행이지.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나쁜 소식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내기로 25년간 간병인으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하기로 했어요. 먼저 응급의학과의 박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제 딸의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요?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박 선생님이 당시 CT 촬영과 응급실 기록을 다시 봐주셨어요. 이상하네요. 뭐가요? 부상 패턴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라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치 충격을 예상하고 몸을 웅크린 상태에서 다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환자가 사고 순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혜가 사고를 미리 예상했다고? 그럼 민호가 정말로 다음 날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후배를 만났어요. 선배, 왜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우리 지혜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네, 5억 원짜리 생명보험이죠. 가입한 지 정확히 2개월 후에 사고가 났네요. 2개월 후에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조사를 해야 하는데 조사를? 보험 사기 가능성 때문이에요. 가입하고 바로 사고 나면 의심스럽잖아요.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어요. 보험 사기라니. 그날 저녁 회계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민호 씨, 회사 상황을 알고 싶다고? 응, 좀 이상해서. 잠깐만 조회해 볼게. 잠시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은수가, 이거 큰일이네. 뭐가? 민호 씨 회사가 부도 직전이야. 부채가 3억 원이 넘어. 3억 원?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횡령 혐의가 있어. 횡령?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보여. 이거 발각되면 감옥 가야 해.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민호가 지혜를.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틀 후 지혜가 깨어났어요. 눈을 뜨고 저를 알아봤을 때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 지혜야, 지혜야. 하지만 지혜의 다음 말에 세상이 무너졌어요. 엄마, 아빠가 왜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지혜야, 뭔 소리야? 그날 아빠가 이상했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하게 운전했는데 한적한 곳에 가더니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아니야. 지혜야, 잘못 기억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빠가 지혜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가족을 살리는 길이야라고 했어요. 민호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속도를 높이면서 중앙분리대로 돌진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 제가 깜짝 놀라서 핸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하지마! 라고 소리쳤어요. 민호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의식을 잃기 전에 아빠가 태준이와 엄마를 위한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민호가 주저앉았어요. 안 돼!
지혜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어요. 3년 동안 의식이 없었지만 사고 전후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혜야, 정말 확실해? 네. 엄마.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뭐?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아빠가 할머니랑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강 씨, 할머니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태준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말들을요. 그런 말은. 할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죠? 침묵이 흘렀어요. 무서운 침묵이었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태준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태준아. 누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순간 민호가 무너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말로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일부러?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가 망하고 횡령한 게 들킬 뻔하고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내 딸을 죽이려고 했다고? 태준이 아버지를 범죄자라고 부르게 할 순 없었어. 그래서 지혜를? 보험금으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어. 제 안에서 모든 게 터져버렸어요. 분노와 절망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20년을 키운 딸을 어떻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민호가 자백한 후 병실에는 끔찍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준이가 그 침묵을 깨뜨렸어요. 아빠? 정말 그런 거예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누나를 정말로? 태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태준아. 그럼 저는 어떡해요? 태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있어서 누나가 죽을 뻔한 거예요. 제가 아빠의 진짜 아들이라서?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혜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아직 몸이 약한데도 동생을 안아주려고 했습니다. 태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너는 내 진짜 동생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상관없어. 지혜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강 씨,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지혜야, 미안하다. 할머니!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태준이가 우리에게는 더 소중해.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태준이는 우리 진짜 핏줄이니까.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혈육이라는 건 다르단다.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순간 분노가 치솟았어요. 어머니, 20년 넘게 한 가족으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현실적으로? 그 현실 때문에 제 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강 씨 할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태준이가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다 그만해요! 저는 그런 가족 싫어요! 태준이가 뛰쳐나갔어요. 지혜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몸이 약해서 비틀거렸어요. 태준아! 저는 즉시 결심했어요. 여보, 이제 끝이에요. 은수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내 딸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민호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먼저 경찰에 신고했어요.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수사하겠습니다. 제발 철저히 수사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틀 후 민호가 체포되었어요. 강 씨 할머니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계부의 충격적인 살인 미수, 보험금을 노린 가족 살해 시도,
이런 제목들이 신문에 실렸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날 줄이야. 그래도 딸이 살아서 다행이지.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혜와 태준이었거든요. 태준이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연락만 왔어요. 엄마,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태준아, 집에 와. 같이 이야기하자.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모든 일로 가장 힘들어하는 건 태준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태준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지혜와 태준이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준아, 내 말 들어봐. 누나, 우리는 진짜 남매야. 혈육보다 더 소중한 관계야. 하지만 아빠가 누나를... 그건 아빠의 잘못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정말 그럴까요? 네, 당연하지.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동생이야. 태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누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뭘 미안해. 바보야. 두 남매가 껴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민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저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지혜야,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지혜는 고개를 돌렸어요.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어요. 태준아,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민호는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강 씨 할머니는 공범 혐의로 2년형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희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네, 엄마. 저도 열심히 할게요. 지혜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간병인으로 일한 제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6개월 후 지혜가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로? 네, 이제 엄마랑 같이 일할 수 있어요. 태준이도 기뻐했어요. 누나 정말 대단해. 태준이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 네, 누나.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서로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지혜가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엄마, 제가 받은 월급이에요. 고마워, 지혜야. 우리가 함께 번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태준이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성격도 많이 밝아졌어요. 누나, 저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뭘? 우리 누나는 정말 멋있다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누나라고? 이 바보야. 하지만 지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간혹 민호에게서 편지가 와요.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거든요. 지혜야, 아빠 편지 왔는데. 됐어요, 엄마. 우리에게는 서로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우리 셋이면 충분해요. 지금 저희는 작지만 행복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혈육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게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지혜야, 태준아. 네, 엄마. 사랑해. 저희도 사랑해요, 엄마. 영원히요. 25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가족이 주는 거였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사랑 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요.